제작진은 조성미 씨와 함께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었을 때 혀의 단맛이 느껴지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보는 건데요. 조성미 씨는 35초로 탄수화물 중독 위험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좀 심각하네요. 제가 제 자신한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면 요리의 천국이죠. 여름을 대표하는 메뉴 냉면을 비롯해 짜장면과 짬뽕, 칼국수, 그리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까지 다양한 면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한국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쌀밥일 텐데요. 그런 만큼 한국인은 탄수화물 중독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영양소별 일일 섭취량 중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빵이 주식인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났는데 5, 60대가 지나면서 그 비율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완경기 여성들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급격히 치솟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한마디로 도전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과 영양소가 다 날아가고 당분이 많이 남게 된 것이 바로 이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주로 밀가루 음식이나 흰 쌀밥 같은 음식처럼 한국인들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마약을 할 때와 유사하게 쾌락을 느끼게 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당이 떨어지면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서 몸속에서는 쾌락을 찾기 위해 다시 당을 섭취하라고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 상태가 일어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금단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 형태로 변해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은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데, 저장 한계량을 초과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쌓이면서 복부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장지방은 장기와 장기 바로 주위에 밀접한 지방으로 내장지방 속 지방산은 쉽게 장기 주위의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 내 고지방 상태는 혈당을 오르게 하는데요.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췌장의 과로와 더불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당뇨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당뇨는 저혈당 쇼크의 위험 때문에 운동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당뇨와 비만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60%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만과 당뇨는 밀접한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큰 혈관부터 시작해 미세혈관까지 손상되면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에는 바로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사, 고탄수화물 섭취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피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식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지만 미국에서 실시한 탄수화물 섭취와 다이어트 결과 분석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서 앞섰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저탄수화물 실천자들의 체중은 다시 증가하며 요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